지금부터는 또 여당 내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였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구성이 이제 끝이 난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 장악력을 이제 갖추게 됐다. 그야말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임시로 만들었던 조직을 상설화시켜서 앞으로 인재영입을 계속 수시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좀 요청을 했던 탕평책은 조금 밀어놨지만 대신 한동훈 대표가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평가인데요. 전 국민의힘 대표이기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내에서 다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끌려 내려오지 않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당은 어떻게 되는지는 항상 국민의힘 비판에 맞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러운 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러워서 친정체제 구축하는 거예요? 아니, 당 대표 하는 사람이 선거를 이기고 지는 거를 명예로 삼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최고위에서 우리 편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 내가 쫓겨나지 않을 거야. 이거 완전 그 방탄 프레임 본인이 잘려는 거거든요. 자, 이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외 당대표로서 당 내에 좀 본인의 세력이나 친한 사람들을 빨리 두루두루 이제 섭렵을 해야 될 게 남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쫓겨나기 싫어서 방탄하는 거다. 이재명 전 대표가 부러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군요. 글쎄요. 이준석 의원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대표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진행 중인 재판만 4건이고요. 조만간 1심 판결 나올 게 2건이나 있는데 길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하나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외이긴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63%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63%는요. 조국 혁신당의 99.9%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지가 아닌가. 민주정당에서 63% 얻는 그런 지지는 상당한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부러워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인재를 영입을 한다. 이것이 굉장히 개혁신당에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국회의원 의석이 3석 있는 미니 정당 아닙니까? 네. 내후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대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국민의힘과 지지 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개혁신당으로서는 더 많은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인재 영입을 선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견제구를 먼저 날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내 중진 의원들이랑 잇따라서 계속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과정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취임한 다음에 당내 그래도 주류 세력인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또 좋은 얘기 듣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동훈 대표를 도우려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 성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닥쳐있는 현안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특검법 같은 경우는 현안을 바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현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중도층이 아무래도 한동훈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뭔가 꿈틀거리는 지지율이 보여질 것이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걸 동력 삼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을 할 때 네. 그때 중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동훈 대표에게 줄을 서고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지지율을 올리는 성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찬 일정을 보니까 유명한 중진 의원들이 다 들어갔는데 5선 나경원 의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경선을 거치고 전대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좀 골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데 만나겠죠. 그죠? 안 만날 수가 없는 또 인물이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안 만나고 싶겠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사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두고 분당대회다 이런 이야기까지 네네.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폭로전이 좀 치열했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대표 당시 이제 후보에게는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맹렬하게 공격을 했냐면 네.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했었고요. 네. 그에 맞서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갑자기 이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나에게 개인적으로 청탁 부탁하지 않았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탁한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떤 당시에 투쟁했던 본인의 어떤 과거를 모욕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고 네. 심지어는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맞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네라는 대답을 네. 7번인가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그래서 안 생각합니다. 만날 것 같아요, 끝까지? 저는 당분간은 안 만나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내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던 후보 시기와 지금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또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외교하고 정치에 영원한 적이 어디 있으며 영원한 동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2배예요. 야당이 2배. 야당이 온갖 폭거를 일삼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분열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나경원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꿈이 아니고 서울시장이나 그런 게 꿈이 있는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현직 당대표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나경원 그 의원이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중진 나경원 의원하고 척을 져가지고 좋을 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분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네. 조만간 뭐 협력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그래도 화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벌써부터 나가서 같이 웃고 밥 먹으면 그건 역시도 썩 그리 네.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아무리 정치인들도 네. 그런 시기가 필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휴가를 떠났죠. 4박 5일 일정으로 휴가 중인데 휴가 첫날이었던 어제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영상 짧게 보시죠. 자, 취임 후 3번째 휴가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코리아 네이비라는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통영에 간 겁니다. 근데 통영 고성이 지역구인 정점식 의원이 동행을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많이 나오던 이름이죠, 최근에 지금 언론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던 정정식 의원의 거취가 굉장히 이 친윤과 친한 갈등의 어떤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정식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는데 일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윤 인사로 알려지는 이 정점식 의원 지역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 방문하다 보니까 한동훈 체제에 대한 이 불편한 심기를 이 동선을 통해서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해석일 뿐이고요. 이 통영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별장인 이 청해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휴가차 방문하는 길에 이 통영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또 이 재래시장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일부러 좀 찾아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점식 의원을 위로차, 격려차 또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